자, 이어서 최대최소 문제 가자. 자,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가로가 16인데 끝쪽에 x인 한 변 길이 x인 정사각형 잘라내고 남은 부피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어. 자, 그럼 부피를 x로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16이니까 이건 얼마? 그렇지, 10 빼기 2x고 여기는 얼마? 6 빼기 2x지. 그럼 일단은 부피라는 건 밑넓이, 즉 요 직사각형의 넓이지 곱하기 높이지. 자, 그래서 fx 만들어 보면, 자, 일단은 밑넓이는 16 빼기 2x랑 6 빼기 2x 곱한 것이 밑넓이지. 거기다 뭘 곱한 거? x 곱한 게 이제 부피입니다. 여기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지. 미분할 건데 그 전에 전개를 해서 전개하기 전에 또 2로 묶이네. 2로 묶으면 8 빼기 x랑 그 다음에 또 2 한 번 더 묶으면 4 되고 그 다음에 3 빼기 x에 x가 되겠고 얘 전개하면 x제곱 빼기 11x 플러스 23가 여기다 4x 딱 곱해주면은 4에 x 세제곱 빼기 11 x제곱 플러스 24 x가 되더라. 이해됐지? 이걸 미분하는 거야. 자, 미분하면 4는 바깥으로 빠지고, 자, 3x 제곱 빼기 22x 플러스 24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3, 1 8, 6, 4 할까? 6, 4? 6, 4 안 되나? 6, 4, 6, 4 하면 되겠다. 그지? 됐니? 18 빼기 4 하면 빼기 20이 나오지. 자, 그래서 아무튼 함수를 그리고 2차 함수를 그리면 되겠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여기가 3분의 4고 여기 6이겠지. 맞불이니까 이 점과 이 점 기준으로 해서 증가, 감소, 증가겠지. 이렇게 이해됐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도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들이 다 변의 길이니까 다 0보다 커야 되거든. 그지? 따라서 x의 범위 0보다 큰 게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x가 뭐보다 커야 돼? 8보다 작다지. 그리고 요거는 3보다 작다니까 공통범위 3보다 작다겠지. 그래서 0과 3 사이에서만 봐야 돼. 이해됐니? 그러면 0과 3 사이에서니까 일단은 극점 하나 갖고 3이 뭐 이쯤 어디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최대값은 여기서 이루어지겠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범위가 0과 3 사이니까 0 대입해봐. 여기다 0 싹 대입하면 0 나오거든. 그러니까 0과 3 사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최대값 구하면 되겠지. 즉 극대가 최대네요. 이때는.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야? 함수 f에다가 뭐 대입한 값? 이제 3분의 4를 대입한 값이 답이니까 그건 계산해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렛츠고. 자, 다음 문제 보래. 마찬가지야. 이 사항을 함수로 만들어서 미분해서 최초에서 보라 이 말이지. 자, 이 점 A가 함수에 있는데 대칭인 상태지. 함수 자체가 지금 어때? Y축의 대칭인 상태잖아. 그런 상태에서 넓이 최대를 구하래. 이 점의 x좌표를 t로 잡아. 이 점을. 자, 그러면 여기 t, 얼마니?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0이지. 그런 상태지. 자, 그럼 이 넓이를 나타내야 될 텐데 이 점 x좌표가 t니까 이 길의 t란 얘기거든. 그럼 밑변은 얼마야? 2t지. 높이는 사실상 이 길인데 이 AD 길이라는 건 사실은 점 A의 y좌표 아니야? 끝났네. 넓이 s로 잡으면 밑변은 2t고요. 높이는 바로 함수값 자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0이거든. 요 놈의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전개해서 미분한 다음에 도함수 그려서 원함수 그리고 또 이제 최대값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지. 이해됐지? 자, 해보세요. 시작. 자, 잘못했어. 미분하면은 전개하면은 4t 3승 플러스 24t지.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24잖아. 그럼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t제곱 빼기 2 남지? 자, 그럼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볼록이야.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다른 하나는 루트 2지? 자, 그럼 맞불 마니까 감소, 증가, 감소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최대는 0이지, 그러니까. 괜찮아? 따라서 S, T 위치에다가 뭘 대입해? 루트 2를 대입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마이너스 8루트 2 플러스 24 루트 2지? 계산하면 얼마야, 그래서? 16 루트 2입니다. 참고로, 루트 2의 세제곱은 얘 제곱하면 2지? 하나 더 남지? 이렇게 이거야.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다음 내용 가면 이제 미분과 방정식, 부등식이라 주어져 있거든. 근데 별거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일단 방정식부터 보자.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은 사실상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뭐 완전히 같지? 함수의 교점과 같죠? 즉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 그 말은 이건 x축이라는 거지.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정확히 말하면 교점 x좌표와 같은 거니까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뭐로 바꾸면 돼? 함수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 같은 걸 보면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됐니? 마찬가지야.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다 치면 넘겨서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도 그는 안 바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를 보는 거지. y는 자, 좌변을 새로운 함수로 잡고 그 다음에 우변은 뭐야? y는 0이가 또 x축이겠지? 이들의 교점을 관찰한다 이거야. 이해됐니? 자, 반면에 부등식은 어떻게 돼?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부분을 구하라는 거 완전히 같거든. 3차 함수와도 상관없고 4차 함수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x축이 이렇게 있네. 교점이 알파랑 베타야.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큰 부분의 x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지. 그럼 답은 어떻게 돼, x는? 알파랑 베타 사이잖아. 이걸 만족하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면 된다는 게 이 부분의 포인트니까 딱히 개념을 할 이유가 없어. 이해됐니? 단 뭐는 알고 있어야 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함수들의 교점이다 라는 건 꼭 알고 있어야겠지. 그런 다음에 그려서 판단한다는 거야. 여러 번 반복되는 주제지만 방정식의 근은 교점이야, 교점. 함수의 교점이야. 꼭 기억합니다. 자, 가지고 문제를 봅시다. 실근의 개수. 자, 이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물론 이거 인수분해에서 풀어도 돼.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뭘 배웠다? 미분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를 f라는 함수로 둬봐. 그런 다음에 미분해 일단. 어떻게 되니 그러면? 3x제곱 빼기 6x 나오지? 자, 3x로 묶으면 x 빼기 2니까 자, 도함수를 그려주지? 뿔 맞뿌리고 여기 점은 0이랑 2지? 그러니까 원함수 어떻게 그려져? 증가, 감소, 그래서 증가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런 상태고 이때 미분계수 딱 0이겠지 두 점에서. 자, 근데 는 0이잖아. 여기 0 대입하면 2 나오지. 그 x좌표가 0일 때는 여기 2라는 얘기지. x가 0이란 건 여기 y축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2고 좌표가 y좌표가 여기 2 대입해봐. f2 대입해봐. f2. 2 대입하면 얼마니? 8 빼기 12 플러스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러면 그 중간에 0이 있겠지. 이렇게 쓱 이렇게 있겠지? 자, 포인트는 이거다. 자, 는 0이니까 자, 실근의 개수는 뭐와 똑같겠어? 그러니까 그는 교점과 같다 그랬으니까 교점 개수랑 완전히 같아지는 거지. 이해됐니? 자, 는 0, x축이란 거야. 우변 자체가. 교점 몇 개야? 3개지? 그러니까 근도 몇 개야? 3개야. 근 또한 3개라 쓰면 답입니다.
이해됐니? 자, 해보세요. 시작. 자, 다시 말하자면 근은 교점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해볼까? 준비됐니? 다음 문제. 자, 그래프를 통한 실근의 개수. 자, 방정식의 K값에 따라서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 그랬어. 자, 이럴 때는 잘 봐. 요 K라는 놈이 상수로 주어져 있지. 즉, X가 안 곱해져 있지. 자, 그럴 때는 얘를 일로 넘겨. 자, 그러면 왜? 2X 세제곱는 K잖아. 그럼 어때?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로 본다면 함수식이 완전 결정돼 버리지. 미정계수 없이. 그 그리기 엄청 편하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변의 K라는 얘기는 자 상수함수를 말하지. 예를 들어서 y는 1이라는 건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 y는 1 이거잖아. 그러니까 K라고 하면은 여기 y는 K로 잡으면 되니까 매우 그리기 쉽다고. 얘는 y의 결정이 돼버리고 얘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x축이랑 평행을 그리면 돼. 그러니까 교점 보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서 한다 항상. 그치? 자 그럼 이 친구를 요 식을 f로 잡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러면 f 프라임은 6x 제곱 6x 빼기 10이지. 자 요로 묶어. x 제곱 x 빼기 니까 6x 빼기 x 플러스 1이죠. 괜찮니? 자 그럼 어떻게 돼? 쓱 떼서 아래로 볼록. 이 점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은 2지. 그럼 뿔이 돼. 괜찮아? 그러니까 내리면 원함수 뿔 미분계수 0 여기서 가운데 마이너스 즉 감소 미분계수 0 그다음에 증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고. 됐어? 자 이제 극점의 좌표는 좀 구해줘야겠죠? 자 극점 극대는 얼마야? 극대 값은 마이너스 1일 때지. 대입해.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3 플러스 12니까 7이겠습니다. y좌표 7이야 이때. 괜찮니? 극소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 2니까 f2를 구하면 되겠지. 2 대입하면 16 빼기 12 빼기 24가 되겠습니다. 그 얼마야? 이렇게 하면 4니까 마이너스 20이지. 즉 이놈의 y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야. 여긴 7이고. 괜찮아? 자 그러면 k값이 만약에 k값이 딱 7이거나 정확히 마이너스 20이면 어떻게 돼? 교점 몇 개 생겨? 너무 굵게 그렸나? k가 딱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야? 또 k가 딱 극점에서 접하면 또 두 개가 되겠지? 따라서 자 개수는요 일단 없을 수는 없어. 없을 수는. 왜냐면 함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가장 작으면 한 개고 그 다음에 두 개, 가장 많으면 세 개지. 이래? 그럼 딱 개수가 딱 두 개일 때는 k가 7이거나 마이너스 20일 때 정확히. 근데 요 사이에선 어떻게 돼? 요 사이에선? 교점 몇 개 돼? 그렇지. 세 개가 되겠지. 교점 세 개일 때는 따라서 k가 뭐 사이? 마이너스 20과 7 사이고요. 이럴 때는 요 위로 가겠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k가 7보다 크거나 또는 r을 내려가면 되니까 극소점 아래로. 그치?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려서 본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해보세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그랬어. 근의 판별이란 건 근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얘기야. 또는 근이 몇 개인지를 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은 판별식 쓰면 되지. 판별식. 근이 있는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보려면 3차 방정식은 그리면 돼. 됐지? 자, 봅시다. 자, 막 요 방정식의 근을 보라 그랬는데 보기에 불편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K를 넘겨서 본다. 이해됐지? 자, 그럼 식을 다시 쓰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빼기 9x는 마이너스 k라는 방정식의 근도 똑같겠지 저거랑?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왜냐면 이렇게 둬야 좌변에 있는 함수가 딱 결정이 돼 버린다고. 이 전체를 함수로 둬도 되긴 하나 k 값이 결정이 안 돼 있지. k 값이 변하면 3차 함수가 k가 커지면 올라가야 되고 작아지면 내려가야 되고 왔다 갔다 움직여야 돼. 보기에 조금 불편하긴 해. 볼 수는 있어 이렇게도. 자, 그러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고요. k 넘겨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는 않지. 지금 문자를 k로 뒀잖아. 이미 식에서 넘기면 마이너스 k여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착각하면 안 돼. 이 함수를 k로 두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K로 정리하면 안 돼요? k로 정리하는 게 무슨 말이야? K는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별거 아닌구요. 하면 돼, 그냥. 한다. 이걸 f로 두자. 됐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함수부터 관찰하는 게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fx가 x로 묶이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 x에 0 대입하면 0 나오지. 따라서 어딜 지나니? 0,0 원점을 지나는 함수야. 됐지? 그걸 가정해서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냥 3x 제곱.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6x 빼기 9죠? 3으로 묶어. 인수분해 해. 하면 습되지? 마3 1이고 뿔 맞뿔이지? 내려서 증가 감소 증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일단 뭐 극점의 위치부터 여기 어디야? f-3이지? 대입하면 얼마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7 되니까 없어지고 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으니까 27입니다. 함수값. 자, 여기는 얼마야? 이 값은 f1이지?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f1은 1, 3 마구니까 4 마이너스 5가 되겠어. 이해됐지? 자, 그리고 어딘가 0이 있을 텐데 0,0을 지난다 그랬지? 그러면 이쯤을 잡아서 0,0 지나야 되니까 그지? x축, y축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자, 근데 얘가 실근을 가졌는데 실근. 근데 착각하지 말 거는 x축과의 지금 교점을 보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k와의 교점을 봐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k가 뭐 사이면 되니? 만약에 마이너스 k라는 그 상수 함수가 이렇게 지나면 교점 2개지. 또 극소점을 지나면 교점 2개지. 그런데 요 사이에 존재한다면 교점이 3개가 될 거야. 이해됐니? 따라서 마이너스 k라는 놈은요. 뭐와 뭐 사이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부터 27 사이니까 사실상 k는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27부터 5까지의 값을 가져야 교점이 몇 개? 3개가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실근이 오직 하나 하려면 접할 때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k가 이번에 27보다 크든지 근데 마이너스 k가 뭐도 작든지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마이너스보다 작든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27보다 작든지 k가 5보다 크든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금방 나오니까 결론은 그려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해보세요. 자, 다음 갑시다. 자, 3차 방정식의 실근 부호 결론 그려라 이 말이야. 자, 봅시다. 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이 하나는 음근이고 다른 두 개는 양근인데 서로 달라야 돼. 자, 그렇게 p를 구하래. 그럼 p를 넘긴 후 남은 놈을 뭐로 잡는다? f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fx를 뭐로 잡아? 자, 2x 3승 빼기 3x 제곱 빼기 12x로 일단 잡습니다. 자, 그런 후에 미분하셔야 되죠. 그리려고. 근데 그 전에 이거 x로 묶이지 이거. 이해돼? 따라서 어디를 지나? 0,0을 또 지나는 놈이네.
자, 미분하면 일단은 6x제곱에다가 빼기 6x 빼기 10이니까 6으로 묶으면 그대로 인수분해 되겠지? 인수분해까지 쓱 합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제 도함수 그냥 그릴 수 있지? 아래로 블록이고 교점도 마이너스 1가 2로 나오겠고 뿔맛뿔이 되겠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내려 쭉 내려 쭉 내려. 그 다음에 증가 미분계수 0 감소 미분계수 0 해서 자, 이런 3차 함수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 그려지고 자, 이 점 극대점의 값, 극대값 f-1이지? 대입해 보세요. 얼마니 f-1은? 마2, 마3 뿔 10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5니까 7이네요 또. 7. 다음에 요점, 드드드드드드드 요점의 좌표, 즉 f 이 계산해야겠지? 자, f 이 얼마입니까? 2 넣으면 16 빼기 12 빼기 23인가? 뭐 아까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그지? 마이너스 20이네요. 또 마이너스 20이야. 자, 이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fx를 이렇게 잡았으면 결국 p 넘긴 y는 마이너스 py의 교점이 p의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야.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x좌표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을 하려면 y축을 그려야 돼 여기선. 근데 아까 0,0을 지난다는 거 얘기했지. 그러니까 0일 때 0, 1, 2니까 이쯤 될 때 여기가 한 0이 원점이 되겠습니다. 요점이 이렇게 또 이렇게죠. 이게 x축, y축 되고 원점을 지난 함수라 그랬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즉 y는 마이너스 p라는 함수 이 직선 상수 함수가 어떻게 지나야지 될까? 음근이 하나고 양근이 두 개야 돼. 서로 다르게.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야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음수고 나머지 두 개는 양수가 될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y는 마이너스 p 자체가 0, 즉 딱 x축과 일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교점 중 하나가 0이 되지. 0이라는 얘기는 음수도 양수도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 저 때는. 게다가 이거보다 살짝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니? 교점의 x좌표가 음수 두 개, 양수 하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딱 마이너스 p가 딱 0일 때 x축과 완전 일치할 때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돼. 대신에 여기서 싹 접해버리면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돼버리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음근 하나에 양근 서로 같은 양근 두 개니까 얘도 안 돼. 서로 다른 음근이라고 그랬지. 따라서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p라는 놈은 0보단 작고 뭐보단 커야 돼? 마이너스 20보단 커야 되지만 결국 p의 좌표 범위는 이제 20까지겠죠. 0과 24. 그렇죠? 그래서 푼답니다. 자, 해봐. 시작. 자, 다음. 아래 문제 똑같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q를 넘기고 나머지를 함수로 잡겠습니다. 자, fx는 x3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4x죠? 자, 물론 x로 묶이니까 얘가 또 0,0을 지난 함수야. 자, 미분합니다. 3x제곱에 빼기 4x 빼기 4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2 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따라서 아래 블록이 2차 함수 그려지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는 2죠 그냥. 자, 그러면 또 그릴 수 있어. 뿔맛 뿌리니까 이 점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미분계수 0 하다 감소 다시 여기서 미분계수 0 다시 증가하는 함수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양근이 한 개의 양근 두 개의 허근이라고 그랬지? 허근은 뭐야? 허근이라는 거는 교점이 안 만난다는 얘기야 사실상. 사실상 뭐지? 한 개의 양근이라는 건 교점이 하나만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근데 그 실근이 즉 그 교점이 x좌표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됐니? 자, 만약에 이 마이너스 q라는 자, 넘긴 마이너스 q니까 지금 y는 마이너스 q라는 함수를 봐야 되는데 그 놈이
만약에 접하면 교점 두 개니까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교점이 하나만 되지. 자, 근데 이제 양근이란 얘기 있으니까 0의 위치를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한 뭐 이쪽으로 잡아서 여기를 자 0,0으로 잡읍시다. 왜 0,0 지난다며 아까. 그지? 그럼 쓱 해서 그죠? 여기서 그니? 여기서 0,0을 지나겠고요. 한 개의 양근만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지.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극대점보다 마이너스 Q가 올라가야 돼. 내 말이 되니? 그 극대점 찾아야겠지. 언제 극대야? F 마이너스 3분의 그렇죠. 여기 찾아야 되지. F의 마이너스 3분의 2를 계산을 해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Q라는 것은 F의 마이너스 3분의 2 계산한 것보다는 커야 되니까 Q의 범위도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해보세요. 5번 부동식의 활용 1.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니? 이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자, 바로 갑시다. 자, 미분합니다. 그래서 자, 요 함수를 f로 두고요. 자, f 프라임 그러면 4 x 세제곱 빼기 12a 아니죠? 지금 뭐니 이거? x죠 그냥 그지? 4a 세제곱입니다. 됐죠? 그럼 4로 묶어. 그럼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되겠지? 아니? 자, 근데 얘가 항상 x축보다 크다라 그랬지. 그래? 실수 a의 범위값이라 했으니까요. 얘를 이제 그리면 되는데 3차 함수를 그지? 문제가 있는 게 a가 만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지금. 그지? 또는 a가 0인지 또는 a가 음수인지. 근데 a가 음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음수가 되지 a 세제곱도. 그럼 마이너스까지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되니까 상관없겠네. 플러스라 해도 인수분해 될 테니까 인수분해 합니다. 아무튼 자 4고 x 빼기 a로 인수분해 되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실상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제곱이잖아. 근데 자 요놈 봐봐. 요놈이 이 2차식에서 x축과 만나는 즉 는 0이 되는 x가 있나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판별식을 써보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어떻게 돼요? a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무조건 음수가 돼요. a 제곱에 마이너스 3을 곱해놨으니까. 이해됐니? 따라서 여기선 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는 0을 만드는 게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요 3차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일단 증가하는데 한 점에서밖에 안 맞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딱 하나니까 4차 함수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극점이 하나라는 얘기지. 이때 미분계수 0 증가하다가 계속 그냥 올라가는 형태로 돼야 돼. 따라서 요게 f입니다. 자, 근데 얘가 항상 x축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이 1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최소값인 극점의 값이 극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극소값은 얼마죠 지금? x가 뭐일 때? a일 때지. 따라서 fa 값을 먼저 구해야 돼. fa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48이 됩니다. 이게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을 없애주면 이렇게 되겠죠? 되니? 자, 그럼 a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자, 인수분해 되네. 여기서 a 제곱 빼기 4 또 a 제곱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고 영어 작다. 자, 어차피 a 값이 뭐든지 간에 무조건 양수지. 양변에 a 제곱 플러스 4를 나눠버려. 그럼 a 제곱 빼기 4만 남고 걔도 또 인수분해 되지. 자, 얘 무조건 양수인데 나눴으니까 부호변화 없어. 따라서 a 범위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부터 2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렛츠고.
자, 아래 문제 보시면 x의 0보다 클 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래. 자, 그럼 일단은 요걸 하나의 함수로 보자. 근데 a는 넘겨서 볼 거야. 따라서 얘를 f로 봐. 따라서 f 프라임부터 잡기 전에 fx의 특징부터 보자. 왜? x 제곱으로 묶여 얘가. 이렇게. 그 말은 x축과 만나는 점이 x는 0이랑 3 두 가지인데 여기 제곱되어 있는 거 뭐야? 완전 제곱이 있으면 식에 접한다는 뜻이야. 그치? 여기서 접하는 거고요. 함수를 대강 그리면 이래 된다는 얘기거든. 원함수 자체가 0이랑 3. 그 말은 극 대점이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극소점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극소점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서 해봐야 돼. 그치? 해보자. 자,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은 3x 제곱 빼기 6x지? 자, 3x로 묶어.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2가 남지. 그러면 여기 0이고 여기 2잖아. 됐지? 그래서 도함수를 그리면 이래 될 텐데 자, 뿔, 맞뿔로 바뀌는 여기에 0, 2란 얘기는 사실상 이렇게 일치하는 거지. 이게 도함수야 이번엔. 얘가 원함수고. 그리고 이 극대점, 극소점,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야 여기가? 여기 2라는 얘기지 사실은. 됐죠? 그래서 도함수를 매우 빨리 구릴 수 있어. 이런 상태면. 게다가 얘가 0,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또 그런 함수겠죠?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x가 0보다 클 때래. 제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 여기 오른쪽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럴 때 항상 이게 성립한대. 그럼 요 마이너스 a가 지금 우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특정한 어떤 상수함수보다 커야 되니까 저 상수함수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돼야겠니? 이 3차 곡선이 상수함수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a여야 돼. 이거보다 즉 얘가 극소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일치해도 되죠? 이해되니? 돼, 안 돼? 아, 왜? 이 극점에 정확히 접할 때 등호 하나만 딱 성립하는 거니까 이때는 상관없다고 되는 거라고. 그거보다 이 상수함수 아래에 있어야 되긴 하겠지? 극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요 극점 뭐야? x가 2일 때니까 f2를 구해보면 되겠지? f2는 얼마입니까? 8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4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라는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해봐. 시작. 다음 문제 봅시다. 자, 활용 2. 자, 요 사이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a 값 구하면 되겠지? 가자.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함수를 예로 두고 넘겨서 부등식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얘를 f로 두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fx도 어때? 그지? x로 묶이지 이렇게? 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니? x가 0일 때 또 뿔마 2루트 3일 때 다 x축에 지나겠지? 그러니까 일단 그냥 그려낼 수 있어. 자, 또 0,0을 지나네. 원함수부터 그릴 수 있어, 사실은.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여기는 2루트 3이 그냥 보여, 사실상. 자, 그러냐 극점의 위치는 잘 모르지. 사실 나는 알아. 몇 대 몇인지 저게 다. 계산 안 해도 알거든. 근데 넌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미분해야 돼. 자,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3x제곱 빼기 12가 되니까 3에 x 빼기 제곱 빼기 4니까 또 인수분해 바로 할게, 그지?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사실상 여기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 요점이 어디란 얘기지? 2란 얘기지. 됐죠? 물론 이제 도함수를 그린 다음에 제일 그려도 되는데 원함수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바로 해도 됩니다. 이럴 때는. 자, 근데 마이너스 2랑 2 사이래. 아, 정확히 여기네. 하필이면 마이너스 2랑 2라는 거는 사실상 극대랑 극소점 사이에 있는 함수만 보는 거죠. 요 사이에서 이 3차 함수가 뭐보다 항상 크다? 마이너스 a라는 직선보다 항상 크려면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은 아래에 있어야 되지. 극소점에 접해도 돼, 안 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등호 없잖아.
그렇지? 이게 딱 2일 때는 뭐 같아도 돼. 상관없어. 근데 그거보다 아래에 있어야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a라는 함수가 극소점 계산을 안 했네. 자, f2 계산해 봅시다. 2를 대입해 보면 여기다 2 곱하기 4 빼기 8, 12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이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16보다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최소는 16이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좋아,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두 f랑 g라는 함수를 줬지. 자, 그런 다음에 f가 더 크다라고 이거 번역을 해놔야 돼. 이 부등식을 뭐라고? f가 더 크다? 그 말은 f가 더 위에 있다는 뜻이지. 자, 이제 그거를 성립하는 다시 특정 구간 0과 2 사이에서 f가 항상 위에 있도록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너무 어렵단 말이야, 사실은. 왜 3차랑 2차를 지금 비교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풀면 안 되고요. 즉, 일단은 여기 대입해서 부등식을 쓸 때 그냥 이렇게 부등식을 보면 2차 함수랑 3차 함수를 비교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요만큼을 싹 옮기면 새로운 새로운 3차 함수가 생기지. 그것과 상수함수 a를 비교한다 생각해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얘를 자, f랑 g는 다 썼으니까 hx라고 둡니다. 얘를 그려가지고 주어진 조건 만족하게 할 거야. 따라서 h 프라임 볼까요? 자, h 프라임 보면은 3x 제곱 빼기 3이죠. 자,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바로 해서 원함수를 그립니다. 도함수를 그립니다.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1, 1뿔, 맞뿔. 그럼 원함수는 스스스 그려지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 함수 자체를 관찰했지.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도 안 되고 x에 0 넣으면 1 나오지 그냥. 그러니까 딱히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함수는 아니야. 자, 아무튼 간에 자, 플러스니까 증가, 미분계수 0, 감소하다, 이때 미분계수 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뭐 극점적 조사할까요? 요때 함수값, 즉 극대값 f-1은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3, 3이네요. 요때 값은, 이 극소값은요? f에다 뭐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되지? 1 대입하면 1, 이렇게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런 상태인데, 어쩌래? 0과 2 사이에서만 보래, 일단. 0과 2 사이? 여기 0이죠. 0과 2 사이가 이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쑥 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요 사이야, 요 사이. 자, 요 사이에 대해서 항상 a보다 이 3차 함수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상수함수 a는 어떻게 위치를 해야 돼? 이 극소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지. 딱 극소점 일치해도 상관은 없죠. 딱 등호 하나 있으니까. 됐죠? 그렇다. 이 3차 함수가 항상 이 상수함수보다 커야 되니까 접하면은 같은 부분이 있지만 작은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a라는 값이 극소값인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해서 끝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판단한다는 거고. 따라서 사실은 이제 다시 가자. 이 가장 핵심적인 이 미분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야. 뭔데? 일단은 미분 계수가 뭘 의미한다? 기하적으로는 그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게 첫 번째 미분 계수에서 나왔던 개념이고 이게 발전을 해서 어떤 함수가 증가를 하면 어때? 접선이 다 양수지. 따라서 어떤 함수가 증가하다 미분계수가 양수다. 그 말은 도함수 값이 양수다. 또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 감소하면 도함수 값 무조건 음수지 기울기. 따라서 f'x가 음수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극정 개념이 성립이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 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릴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그릴 수 있으면 이런 문제 다 싹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미분 파트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꼭 잊지면 안 돼. 미분계수는 접선기울기고 증가할 때는 접선기울기 다 양수니까 미분계수
도함수 양수다. 요거 가지고 그려버리면 됩니다. 항상. 이해됐나? 좋아. 그럼 마지막 문제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오.